이제 저희 고엔스탑으로 수급상의 종목들 보면서 전망 세워드려야겠죠.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ISN 이재환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산타랠리가 올까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어제 이제 11월 그 MSCI 리밸런싱 끝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데,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2월 랠리의 방향성을 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아무래도 중요한 요인이겠죠. 오늘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담아갔는데요. 어떤 종목을 대량 매수했을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탑5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담았습니다. 고스탑 공략주들 많이 보이죠? 페노션과 현대로템, 파라다이스, 오늘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지에논에너지, 포스코 엠텍 사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뜨거운 에너지를 가져간 종목이죠. 지에논 에너지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고스탑에서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때 고로 일치했었는데 그 이후로 2배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예, 지에논 에너지는 갈렸습니다. 대표님 스탑을 주셨어요. 지금 지에논 에너지가 핫한 키워드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은 이제 리튬 관련되어서 리튬 코리아가 인수한다. 라면부터 리튬 테마에 좀 익혔고, 최근에는 네옴시티에 주택부 장관이 방한했다. 지열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튬과 네옴시티라는 두 가지 테마, 가장 강력한 테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스탑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스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게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질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스탑을 주셨고 매니저님은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고엔 스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초점이잖아요. 만약 이거를 내일이 아니고 한 달은 어떻게 되냐? 그럼 저도 스탑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탑이실까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럼 중장기적으로 한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고의 스탑이라는 게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볼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단은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보라는 우리 숙당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가벼운 물론 재료가 있어요. 리튬 관련 가격이 급등해서 또 이 종목이 리튬 관련 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과 엮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제 패턴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근데 제가 방금 보는 동안 60분 30분 그래프를 한번 보아봤어요. 30분 그래프를 보면 계속 야금야금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상한가를 억지로 약간 끌어올리는 그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마지막에 억지로 끌어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분차트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정도 이 종목이 음봉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의 핫한 재료인 리튬과 네옴시티 둘 다 묻어있는 기업이에요, 대표님. 지금 네옴이 이제 더 이상 테마가 아니고 실체가 그려지고 있는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장기적으로도 스탑이실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스탑이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사실 이제 이번에 금빛살마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MOU를 체결하더라도 사실 그 중에서 시행력은 예를 든다면 지난번 빛살마 왕세자가 3년 전에 방문했던 체결했던 MOU도 지금 실행률이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MOU가 체결돼도 실제 이제 진행률이 높지 않은데 지금 여기 엮여 있는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거나 구체적인 사업이 그려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모멘텀으로 간주를 하시는 게 좋고 좀 전에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짧은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제 사업 성과를 내지 않았죠. 기대감만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다 현재 주가 위치는 과도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엠텍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그룹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가파르게 올라온 포스코 엠텍이죠. 내일도 고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대표님, 엠텍도 워낙 핫한 리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다만 지금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까요? 뭐 요즘에 이제 리튬에 이제 발만 걸치면 거의 주가 2배 정도 올라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강한 모멘텀인데 역시 이제 엠텍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엠텍 자체가 리튬 관련돼 있는 공정에 관련돼 있는 뭐 핵심 기업이다 이러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엠텍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본업은 포스코 철강을 이제 포장하는 회사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호수 관련돼서 염전 호수 관련돼서 이제 그 부분에 뭐 초정 리튬 매정량이 뭐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모멘텀에서 뭔가 주가로 들어오려면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부분이 좀 보여야 되고, 거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모멘텀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당장 주가가 꺾일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 종목을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시세를 분출할 때 조금씩 분할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스탑을 드렸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지금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한번 눌려질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테마적으로 되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고를 두셨어요. 네.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로 고를 두셨을까요? 이 종목을 저도 우리 이제 그 고인 스탑을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답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세 요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이제 월간입니다. 월간을 보면 지난달에 11월 달에 지금 상승률이 37%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이번 12월 달에도 또다시 지금 시세를 보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12월 달에도 더 올라갈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대목에서 한 7월 달부터 거기서 삼각형 수렴대로 매집을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야무지게 이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시세 분출할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50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250조는 약간 좀 뻥튀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를 정확하게 추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250조가 아니더라도 10조만 되더라도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약간 뻥튀기를 했는데, 그런 현재 재료가 가미돼가지고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계속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봉 이평선을 또 집결이 돼가지고 현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고로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여기서 새롭게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서 매수하기는 정말 부담되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종목의 과거의 특성을 보면은 고점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동글뱅이 친 자리 보시면 주가 이격도가 높아질 때 고점을 쳤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런 경우는 중장기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심하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이제 아직은 들고 가시되, 다음 주 정도 한번 이제 주간에서 월요일 날 정도 음봉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익 실현 관점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포스코 엠텍도 두 분의 관점이 일치했습니다. 긴 관점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밸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고스탑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죠. 매수 타이밍을 주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까지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카카오뱅크는 앞에 두 종목이랑 다른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스탑이실까요? 저 이제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과연 이제 플랫폼으로 볼 거냐, 은행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펀더멘탈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은행주로 간주를 한다면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렸지만 사실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은행주로 치기에는 상당히 높아 있고,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자 수익이 좀 개선되고 있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자 수익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보면 그 다른 은행들, 기타 은행들이 한 3분의 1 비중 내로 들어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 대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장사를 썩 잘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수급적으로 본다면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온 이후에 이번 주부터 다시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지금 두 자리 숫자에서 무려 한 26%, 24%까지 이제 육박하면서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왔지만 이번 주부터 또 다시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한다면 단순하게 이제 밸류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고 추이를 조금 더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증권가에 대한 분석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거든요, 네. 매니저님. 네네. 카카오뱅크도 그러면 내일은 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스탑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엔스탑이란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내일은 어떠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기술적 분석상 보면은 캔들이 오늘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그거를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 가격은 현재 26,500원인데 추가적으로 한 28,000, 29,000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최근에 그 우리 제도권 애널리스트 분께서 가격을 목표가를 10,000원대까지 하향한 것을 저는 그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지금 금융 환경에서 과연 카카오뱅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금융 환경이라는 건 요즘에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수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제도권 은행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자금 사정이 좋고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출한 것에서 나중에 갚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이 저는 이제 내년 정도 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카카오뱅크한테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살짝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종목 다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꼽으셨을지 내일장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중장기적으로 스탑을 두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는지 또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덧붙여서 했던 부분을 저는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짧게 보면은 일단은 짧게 보시면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쭉 내려다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거래량에 해당되는 갭을 아직 메우지를 않았죠. 메우지 않고 오늘은 이제 경기선이라고 해당되는 121선에서 윗꼬리를 맞았지만은 양봉으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거래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단기적인 의견이었어요.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5만전자를 다시 터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래도 다시 62,000원대로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55,000원대 넘을 때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예. 목표가를 그때 말씀드렸던 거에서 77,000원까지 조금 상향해서 조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IT주에 특히 반도체 관련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가 분명히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는 밸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차이를 좀 본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12월 달에 F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율이 나오면은 기술적 위주의 반등이 12월 달에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를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다. 12월 내로 한번 기간을 잡고 77,000원까지 보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9월 30일
1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무려 한 4,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번 털기 위해서라도 12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77,000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탑픽주였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고 대표님의 삼성전자까지 두 종목 다 잘 순항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도 이 두 종목의 향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요. 오늘 5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시장 전략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IS 니지환 대표 그리고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